당신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5호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안녕, 지윤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워홀 초기 정착 비용입니다. 사실 워홀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정보가 이런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드는가, 내가 당장 얼마가 있어야 5호를 슝 떠날 수 있지?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당신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5호를 떠날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여기 이제 온 지 9개월 차여가지고 초기 정착 비용이 2023년 10월달 기준이고요. 요새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화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가격이 예전보다 높더라고요. 달러 환율을 쳐보겠습니다. 네, 현재 달러는 1달러당 한국 돈으로 1,010원 정도입니다. 제가 갔을 때 정도에는 900원대였어요. 요새 많이 올랐네요. 제가 지금은 빅토리아에 살고 있지만 초기 정착했던 데는 캘거리여서 캘거리 초기 정착 비용을 먼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빅토리아 초기 정착 비용은 제가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아서 캘거리 초기 정착 비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정착 비용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로는 비자 및 바이오메트리스 비용입니다. 이제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야? 바이오메트리스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이제 비자 신청을 하시다 보시면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냥 하나의 비자 신청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자 신청 및 바이오메트리스를 할 때 드는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357불이에요. 이 357불이 어떻게 나왔냐? 이제 워크 퍼밋과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캐나다 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272불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오메트리스 피가 85불 해서 총 357불이 나오고, 이거를 지금 달러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6만 5,8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비자를 신청했으면은 비행기 값을 지불해야겠죠. 현재는 조금 더 비행기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에 대한항공으로 샀었고요. 대한항공 비행기 한국에서 캘거리까지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일정이었고, 비행기 값이 총 117만 6,8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비행기를 좀 저렴하게 사는 기간이잖아요. 좀 전에 샀으면은 한 90만원 초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사실 제가 좀 비행기를 조금 늦게 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나온 건데, 비행기를 조금 더 일찍 사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항상 그 비행기 예매 사이트를 잘 노려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려면요,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근데 건강검진, 나 옛날에 했던 거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거나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검진 기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몇 가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정해놨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비자 발급용 건강검진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비용은 약 21만원. 그리고 나서 비자를 신청을 하고 이제 캐나다를 입국할 때 무조건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커버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다르지만 가장 기본으로 적용했을 때 약 35만원 정도 보험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초기 정착 비용으로 책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으로 캐나다에 가자마자 내 집을 정하고 가면 상관없는데, 나는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보지도 않은 집에 내가 최소 몇 개월 동안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집이니까 단기 숙소를 정해놓고 그 집을 보러 갈 거야 라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단기 숙소 비용을 약 2주 정도로 잡아놓고, 네, 그 비용도 초기 비용으로 책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숙소 비용을 약 400불 정도 썼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4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주치를 생각했을 때 40만원이니까 만약에 한 달 정도 체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셔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 한 달치 생활비는 커버를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디퍼짓, 보증금 비용, 그리고 한 달치 월세 비용, 그리고 그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비, 이런 것까지 이제 초기 비용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집마다 달라요. 이제 캘거리는 이제 알버타주여가지고 디퍼짓이 한 달치 월세예요. 근데 비시즌은 한 달치가 아니라 반달, 그러니까 한 달치의 2분의 1이 디퍼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캘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는 한 달치 디퍼지 플러스 한 달치 집값을 준비를 해서 갔고, 네, 그게 저는 한 달치가 600불이었어요. 집값이 좀 저렴한 데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렴한 편이에요. 다운타운이 아니었고요. 다운타운이랑 엄청 먼 데에서 집을 구했기 때문에 집값이 그래도 저렴한 편이었고, 이제 한 달치 집값이랑 디파짓까지 하면 약 2달치 집값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2달치 집값으로 1200불 정도가 또 나갔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모아둔 돈으로만 쭉쭉 써야 하는 식비가 있잖아요. 이제 식비를 맨날 뭐 외식을 할 수 없으니 장 보고 집에서 조금씩 해먹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저는 썼고요. 그래서 약 한 400불 정도로 식비로 썼습니다. 한 달에. 저는 되게 싸게 하려고 했던 편이라 제가 쓰는 비용이 넉넉한 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그리고 가진 지금 예산에 맞게 생각을 하시고 초기 정착 비용을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 초기 정착 비용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요. 네, 5홀 초기 정착 비용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캘거리 초기 정착 비용이니까 조만간 지역 이동 초기 정착 비용 버전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워홀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워홀을 떠날 수 있는가, 이게 어느 정도 좀 머리에 자리 잡으셨길 바라면서,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귀한 정보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저희 또 잔잔하지만 또 재밌는 일상과 여러가지 여행 정보나 워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구독 버튼이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